전기안전공사 신재법 부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두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대학교에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오늘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굉장히 긴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채용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면접관님께서 이제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가요? 확실히 그 일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보다도 더 많은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선별을 해서 우리 공사의 인물을 잘 뽑을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조금 저희가 면접 질문이라든지 사전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비밀이다, 기밀이다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무대에 서셨으니까요. 우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는 많은 지원자분들에게 핵심 포인트 3가지 정도만 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떠겠을까요? 글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면은 준비하자. 면접은 그야말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각오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직장생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보는 거겠죠. 그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허구적인 것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관들이 표준 면접 질문지를 드려요. 면접관들한테 드리긴 드리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그야말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담백하면서도 자기 의지를 뚜렷하게 발표하는 것이 신입사원들의 좀 장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양한 상황, 또 경험, 또 경력을 토대로 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을 때 훨씬 더 호감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분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응원이 필요하십니다. 네, 이분들이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면접을 본다라는 소식을 이 자리에서 알게 되셨다고요.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분들 인사 주시겠습니다. 지원자분들 편안하게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면접관님도 저도 그리고 많은 이렇게 청중분들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1분 동안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타는 남자 신준형입니다. 전기안전공사의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를 찾았으며 그 모든 것들을 갖췄습니다. 첫 번째 역량으로 전기기초 지식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전기 관련 지식에 있어 평균 A+라는 높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역량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다문화센터의 아이들에게 전기안전의 중요성과 전기 절약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많은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역량으로는 창의력입니다. 청년 CEO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붙박이 콘덴서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역량을 통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고 국민의 소통과 선배님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자 신준혁이 신입사원 신준혁으로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지원자입니다. 유정하 지원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일반행정 지원자 이정화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공단의 일반행정사원으로서 전문성과 고객분께 능력이 중요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재무회계 관련 부분을 유지하였고 본회 기업에서 재무팀 2개월 동안 수습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세무 등 재무회계 등
실무 지식을 쌓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문성을 기르기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님들 능력입니다.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을 만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서비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른 전문성과 고객님의 능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입사에 더욱더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은 융합기술,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원자 이준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소방안전공학을 배움으로써 소방뿐만 아니라 위험물, 산업안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추며 전문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소방학교 체험, 대구 엑스포를 매년 방문함으로써 실무적인 역량도 갖추었습니다. 위험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임원석입니다. 저는 멧돼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면접자님께서는 멧돼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멧돼지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목표로 세우고 그런 전기안전에 관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기기사 및 전기안전공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해하기 위해 부족한 지역을 채우기 위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안전기술 교육 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멧돼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고객들에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지원자 임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작은 헤라클레스 최극민입니다. 제가 헤라클레스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세 가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향한 들끓는 열정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학생 기재단도 활동하며 전기기기의 신기술을 전기안전과 접목하여 다양한 층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전기안전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육군공병학교에서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받았고 후에 전기안전관리에 뛰어난 실천을 보여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달 27일에는 전기안전연구원 2박 3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2011년 ITQ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3년에는 약 1년 정도 준비하여 한자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토익 375점이었던 점수를 710점을 올리며 학교에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까지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역량으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역 인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대표할 수 있는 최등님이 되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이 좀 해소 되셨고요.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입사 지원서와 자기 소개서를 제공해 주셔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직원 능력으로 질문을 먼저 이렇게 주제를 했습니다. 네, 면접관님들 한 분 한 분 질문 주시겠습니다. 먼저 원광대학교 신준혁 지원자입니다. 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오늘 교통수단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저는 대학교에서 지원을 하여 많은 학우들과 함께
스쿨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 후보들은 다 몇 명이나 같이 왔습니다. 대략 20명 정도 있습니다. 다 같은 그 동료들이 경쟁자인데 그 중에서 누가 오늘 면접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저 자신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이기고 제가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긴다는 생각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한 제가 그러면은 실제로 벌써 이렇게 말이 많이 끊거든요. 20명 다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희망하는 사람이고 현실은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뭐였습니까? 아침 식사는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닭볶음탕을 먹고 왔습니다. 아침 혹시 아침에 닭 같은 거 먹으면 설사 안 합니까?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는 속이 안 좋지만 오늘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처음 입사입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입사할 본격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학교 생활에 있어서 동아리라든가 학교 공부라든가 아니면 팀이 돼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떤 일이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포기할 정도로 힘들었건 아니면 좌절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경험담을 듣고 싶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시행했던 자병 챌린지라는 지역 인재 채용 공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그 2차 합숙에서 저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유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이 자병 챌린지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고 제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1차 면접에 합격을 하고 2차 합숙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누구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고자 PT 면접을 준비하였고 발표에 준비하였습니다. 그 준비를 통하여 참여했지만 거기 해당하는 교수님께서 저의 PT를 보더니 구상이 잘못되었다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면접 바로 전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기 위한 저의 꿈을 한순간에 좌절하게 만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PT 면접 바로 전날 파티가 있었지만 그 파티 시간을 저에게 쪼개서 PT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고 남들이 자는 시간 저는 발표 연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 발표 전날 3시간 동안 무대에서 연습을 하였고 그 결과 최종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그날 떨어지고 나서 많이 좀 마음이 상했습니까? 솔직히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네, 저는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면 기분은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한계는 거기서 끝났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실패를 통해 제가 부족할 점을 채우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면 배운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다고 한마디로 한다면? 자신감과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자 많으셨는데 저 이어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주역 지원자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를 보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청년 시험원딩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본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명품도 있더라고요. 예, 그 사례도 좀 듣고 싶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핵심 가치 교육을 늘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 가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신주혁 지원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변하지 않는 그 핵심 가치의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좀 해주실게요. 전기안전공사의 핵심 가치로 소통하는 우리, 도전하는 전문가, 고객을 존중받는 고객이라고 세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삶에 있어 가치란 사람들을 위해 발명품을 만들 것이며 사람들을 위해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센터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전기 안전에 대해 부주의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발명으로 그 아이들을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고 그 발명은 저 청년 CU 만들기라는 실천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즉흥적으로 어떤 우리 기관에 대한 핵심 가치 부분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핵심 가치를 잘 알고 있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바로 유정아 지원자입니다. 그 전북대학교 대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질문 주시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지원자라서 더 관심은 갑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요즘에 보면 공공기관, 특히 공무원이나 어떤 법조계 같으면 여성이 오히려 반 이상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남자 직원보다 여직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직원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미리 공부를 했습니까? 입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공부한 건 뭐 있습니까?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과 현재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잘못될 것이라고 예측이죠. 근데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을 내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딱딱해지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일을 추진해봤다. 그런 그 상황을 극복해봤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3년도에 코로나 200개 학교라는 장애인 아동의 1년 교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했던 아동이 낯을 가리고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 참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동과의 교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도움과 봉사단과 협의를 통해서 아동과 4시간의 자유시간을 넣어서 단둘이 소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동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음식들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아동이 처음에 저와 단둘이 가는 것을 알고 당황을 하고 거부감이 들었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차츰 저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던 결과 전과 다르게 제 손을 먼저 잡고 앞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상황을 겪고 난 뒤에 나 스스로 할 때 무엇이 이렇게 얻어졌다고 느껴지는 바가 뭐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동생자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자포자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전주대학교 이준호 지원자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모의호접 때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 질문이 있는데 전년도에 이제 기출됐었던 질문입니다. 우리 지원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어떤 회계 감사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상사의 그런데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직속 상사의 비리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현재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 아직까지는 그 상사에 대한 비리를 우리 이준호 신입사원만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제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 취업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가 회계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선적으로는 팀장님과 상의한 다음에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고발하는 쪽으로 가면 제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한 번의 비리로 2차, 3차 비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눈 감는다고 하면 나중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공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양심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저는 고발하는 쪽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일단은 고발을 내부 고발자로 사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감지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뭐 문서화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는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직속 상관분과 일단 대화를 한 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또 윗부분에 위에 본사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는 처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한 그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학생 회비를 낸 학생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생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표를 뽑는 입장에서 모든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사 모니터 요원으로 들어가서 총장님과 학생회원과의 자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자, 답변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지원자입니다. 우리 우석대학교 임원석 지원자인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질문이 들리는 앞에 이진호 지원자는 고발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잘 아시는 그 부장님이 우리 임원식 지원자의 그 직속 선배 지금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임원식 지원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조직에 민다운 조직원으로서 그 자리에 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그 부장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조직원의 입장을 알지 못하면 그 동료로서의 먼저 그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언을 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안 좋은 점이 지속 발생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공정성, 그 다음에 투명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릎 쓰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잘 조치를 안 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가서? 제가 만약에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는 저 외에 상사님과 팀장님과의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최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까요?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상사분이 자리를 피해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회사 업무 시간에 찾아뵈가지고 따로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잠시 화장실 갈 시간을 마련하고 달라고 해서 그 조금이라도 따로 단둘이 만날 장소를 마련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원석 지원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전에 질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의 어떤 직업 윤리에 대한 기초 직업 능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직업 윤리와 어떤 대인 관계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제가 조직에 생각하는 조직원으로서 대인관계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대인관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직업 윤리를 지켜야만 이런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럼 더 궁금해지는데 이주영 지원자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업 윤리와 대인 관계.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직업 윤리가 지금 현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궁금합니다. 저는 직업 윤리가 저한테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회사는 저를 믿고 뽑아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회사에 입하지 않은 쪽으로 직업 윤리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군산대학교 최금림 지원자입니다. 역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최금님 하면은 상당히 이름이 바로 기억에 남아서 좋습니다.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제 이름을 들었을 때 저도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직접 정명해 주신 건데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물어봤고 오히려 이 이름을 더욱더 다른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어서 좋다는 장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항상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름에? 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계시면 지금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얼추라도 자극합니다. 월초는 자주 하지 못하지만 설날이나 명절 때를 통하여 월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 그 사람이 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그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해 봤을 텐데 어떠한 관계가 지금까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본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기억 남는 친구로는 박성익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난달 자경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함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하였습니다. 한 명만 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친구와 저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면접관들에게 우리 둘 다 채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회 전 과정 동안 서로 면접관이 되어 특기 발표 질의응답을 해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친구와 저는 본 대회에 진출할 수 있었고 친구는 현장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채용은 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서류 통과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응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면접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면접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면접자, 지원자들의 어떤 역량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원자분들도 우리 면접관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두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좀 받아볼까 합니다. 제가 이번 면접을 하면서 제가 조금 흥분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말이 커지거든요. 말이 빠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이 한 60 넘은 노인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큰 기관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해본 사람들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모든 것을 주는
잘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면접을 위해서 밤낮없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당황스럽고 긴장이 된다 해도 그것은 아마도 큰 약점이 아니고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면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신입사원이면 신입사원의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꾸리려고 한다거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한다거나 있는 것도 표현을 못하다든가 이런 것을 오랜만에 생각하면서 면접에 임하시면은 조금 긴장해서 말이 빠르다든가 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한 그 긴장은 설레임 뭐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무지라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적당한 설레임 정도의 정말 풋풋한 신입사원의 긴장감이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긴장감은 조금이라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평소에 뭐 스피치라든지 또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이제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긴장도 낮추고 호흡을 조절을 하시면서 목소리의 떨림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분들만 복식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복식호흡인데 이제 뭐 대기하실 때 제가 봤어요. 대기하실 때 정말 많은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해 보면 대기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대기실에서 나 지금 어디 셀카도 많이 찍고 그래서 화장 고치기도 하고 이제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호흡량을 조절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 정도 쉬었다가 후 내뱉으시고 4초 들이마시고 호흡량 늘리시는 거예요. 8초, 12초 이렇게 늘리시다 보면 굉장히 호흡이 아름다움이 되면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표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낮추는 하는 방법. 네, 또 한 번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면접장에 들어가면 첫인상으로 이미 90% 이상은 결정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첫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좋은 첫인상의 이미지가 어떤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원자 이름이 신준혁 지원자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첫인상이 영 아닌데 근데 4명과 다른데요. 근데 실물을 보니까 첫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특히 직장의 면접에 있어서의 첫인상은 너무 우리가 많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원자도 마찬가지고 면접관도 마찬가지고 A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첫인상은 늘 오류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의 문제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인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접관이 처음 내가 들어갈 때 이렇게 높은 수준을 씌워서 조금 넘어질 뻔했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면접은 잘 안 봐집니다. 답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수는 실수대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첫인상이 그렇게 끝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면접관이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면 나는 그분하고 근무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강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첫인상이든 마지막 인상이든 그것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거고 그 삶 속에서 단계 속에서 느껴지는 결과이지 결코 지금 처음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직장을 얻는 입장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첫인상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고 면접 보러 갈 때는 아침에 아까처럼 기름진 음식 먹지 말고 닭, 미역국 먹지 말고 좀 편안한 음식 먹고 시험장에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나치게 머리에 뭐 이렇게 많이 바른다든가 그러다 보면 또 이게 화장품 그릇이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잖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을 테고 그래서 늘 평상시대로 잘하고 본면제 당장에 하고 조금 긴장감 있게 면접 감소에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조관님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제 실제로 지금 채용 면접을 보고 계시지만 5분의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시간은 3분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돼서 그랬을 경우는 어떤 지원자에게 좀 질문을 하게 될까요? 이제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5분의 지원자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지금 3분이고 딱 한 명의 지원자에게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첫인상에서 느낌을 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면접관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중요시 여기는 분, 그다음에 끝까지 잘 보는 분, 내적인 면을 보시는 분, 물질적인 면을 보시는 분, 그래서 면접관들이 가능하면 주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잘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이제 지원자분들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나눠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참여하실, 준비하시기 많은 면접자들이 발표를 지금 이제 면접을 치르셨는데요. 각각 지원자들에게 피드백을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지난번에 자격 챌린지인가 그래서 아마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보다도 요즘들은 이제 취업 전선이 어려우니까 면접이라든가 이런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같으면은 예전에 입사할 그런 옛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열심히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잘하는 거 보면은 큰 단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이 아니면 그 직장의 특성에 따라서 그 인재상을 보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첫인상 중요합니다. 이런 기관들이 그 다음에 끝까지 또 내 기관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아니면 내 부분이 이게 얼마큼 중요시 여기는가 뭐 이런 것들도 또 중요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은 내 개인의 장단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좀 판단하고 면접에 임하시면 저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 답변할 때 그것은 절대로 과장되거나 모르면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면접관들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는 나는 그 여우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멧돼지를 강조를 한다면 글쎄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멧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그리고 멧돼지를 그 농촌 농민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 때는 면접관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동물을 선택하답니다. 그런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어, 특정한 음식 이런 것은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닭고기 얘기했죠.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좀 좋지 않을까. 구체적인,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면은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때 상대방과의 다른 이제 교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실제로 면접을 보실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온갖 가벼운 질문을 할 때 너무 쉽다고 얘기를 생각을 해서 많이 합니다. 그죠? 지금 못하고 왔습니까? 누가 하고 왔습니까? 뭐 무슨 음식 먹었습니까? 답변은 쉽다니까요.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고 진짜 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이제 5명이다 그러면 대부분 타임이 있어요. 30분 간격이 있다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면 10분 정도 되겠거든요. 30분이라면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각 지원자분들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을 좀 전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굉장히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스몰 토크로 가볍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대화 속에서도 피드백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긴장을 주지 않고서 좀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신준혁 지원자는 굉장히 이렇게 무엇을 말할까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내용적인 것들이 잘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딱 뭐 키포인트를 어떤 키워드를 잘 설정을 하셔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기억에 남는 메시지 전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좀 개선할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스몰 토크로 가볍게 질문했을 때 가볍게 호감도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시간. 뭐 1분 스피치는 아까 사실 한 3분 정도 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키워드를 살려서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유정아 지원자입니다. 유정아 지원자는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신뢰감을 주셔야 돼요. 어떠한 국민연금공단의 여성 직원과 남성 직원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씀하신 거 잘 들으면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반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라는 벌써 하셨어요. 그럼 거기는 벌써 잘 모르는 거구나. 이제 신뢰감이 성공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는 앞으로 알아보겠다. 그건 저도 궁금했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모르는 부분에서 찾겠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소리가 좀 작으셨어요. 그렇죠? 목소리가 작으셨다는 거는 평소에 그 대화할 때는 아마 작은 목소리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어떤 공간이라든지 앞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 이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도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하잖아요. 대화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면접적인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의 목소리가 있다는 건데 한 4단계, 5단계의 목소리 톤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약간 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피칭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컨택 부분은 가장 지원자 분들 중에서 따뜻하면서도 인성을 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세 번째 이준호 지원자입니다. 이준호 지원자는요, 굉장히 아까 직업 능력 관련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약간 평소에 되게 욱하거나 불합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그게 좀 나쁜 것만은 아니죠.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떤 그 질문 자체가 그 직업 윤리와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려도 저의 눈을 보고 답변을 하셨고 우리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셔도 저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마 제가 이제 따뜻하게 이제 호흡을 하면서 눈빛을 마주쳐서 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는 질문 주신 면접관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아이 컨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한 목소리, 성실한 답변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임원석 지원자입니다. 가장 제가 첫인상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저는 솔직히 5분 지원자들에게 3분밖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임원석 지원자에게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사람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감도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아이 컨택이라든지 또 표정 관련 본인의 어떤 끝까지로 개선하자면 인상 관리가 굉장히 좀 인상이 남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실 때 멧돼지를 비유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한 13년 전에 그 자동차 회사에 아나운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그룹의 더미와 같은 아나운서가 될 누구입니다. 근데 더미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더미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동차가 완성됐을 때 성능시험이라고 태우는 마네킹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뭔가 그 회사에서만 쓰는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전에 성실한 원공을 바쳐서 일하는 누구이다가 아니라 덤이라는 그 적절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문장의 효과가 굉장히 컸었고요. 일을 할 때 모든 걸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의사표현을 하면 너 덤이가 된다고 했잖아. 원공 바쳐야지 하시면서 굉장히 그걸 별명처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어떤 비유나 은유들 하실 때는 그 기관에서 쓰는 언어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핵심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잘 캐치를 하셔서 표현을 하시면 괜찮은데 멧돼지라든지 가끔 까도 까지지 않는 뭐 양파 같은 누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늘 한결같은 뭐 마늘, 양파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좀 의미 있는 비유로 스피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최경림 지원자입니다. 예,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는 제스처를 아까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구나,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감정과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실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만 첫째는 어떻고요, 둘째는 어떻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절제된 제스처를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면접관님 모시고 우리 지원자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또 면접관님께도 질문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이준호 지원자, 네,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말도 못한 것 같아서 좀 가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러한 경험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우리 학교에서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리고 아까 눈 못 마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정말 준비되어 있어서 역량과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드릴까요? 의정과 지원자 어떠셨어요? 긴장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현 지금 면접관들과 이렇게 한 자리 하는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원하시는 기간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출발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자분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실 청중님께서 인사 하시고 싶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면접관님과 필요한 자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